이번 화재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잘 꺼지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터리 384개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무려 약 2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는데 시스템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에서 꺼내온 검은 물체를 수조에 담급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물에 넣어 열을 식히는 작업입니다. 이번 불은 건물 5층 전산실에 설치된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 384개가 모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터리 근처에 있는 서버들도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불은 공교롭게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뒤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한 개에 불이 붙어 열폭주 현상을 일으켰고 다른 배터리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전산실 내에 이 UPS와 배터리가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UPS와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불에 탄 배터리를 밖으로 반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이제 상황이 호전된 뒤에 다시 켜면은 쉽게 가동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국정자원 측은 장비를 조달해 데이터를 긴급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민경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정확히 뭐보다 콕 집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인 정부 민원 서비스, 정부24 포털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나 증명서 발급, 세금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금융 서비스 같이 이 정부 인증이 필요한 관련 업무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복구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배정현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매매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 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이용할 수 없다고 뜹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오는 주소 정보가 막히면서 비대면 신고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거래 신고를 하려면 매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매매나 아니면 전세 같은 거 쉽게 접하고 쉽게 이제 이용하던 게 안 되었으니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개인 연차라든지 써야 돼서. 금융 서비스도 불편이 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앱에 접속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신규 계좌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증을 촬영하면 정부의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알림이 뜹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도 전산망 오류로 막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려면 이제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을 하려다가 사용을 못해서.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 민원 발급 사이트인 정부24와 관공서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막히면서 당장 내일부터 민원 대란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리는 가운데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우편 대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서비스의 복구를 위한 점검을 시작했지만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여전히 먹통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하긴 했지만 국가 전산망의 핵심 시스템 그 상당수는 아직 멈춰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당장 내일 월요일 민원 대란이 우려됩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됐는데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 기한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욱 기자,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6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특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식을 통해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 감정 의뢰를 하였고요. 오늘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 감식을. 일단 리튬 배터리가 권장 사용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8월 납품돼 권장 사용 연한이 10년인데 1년 정도 연한을 넘긴 제품이 사용 중이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정기 점검에서 해당 배터리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산실에서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죠. 작업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동 드릴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화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사고 사흘째지만 정부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 상태입니다. 화재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551개 서비스는 오늘부터 순차 가동한다고 했지만 직접 피해를 본 96개 서비스가 완전 정상화되는 데에는 2주 이상 소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체국 금융과 택배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우형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 기자, 화재가 난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보들이 집약돼 있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 심장에 마비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은요, 대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사용하는 전체 국가정보 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핵심 센터입니다. 여기엔 가장 중요한 1등급, 2등급 정보 시스템들이 직접 타격을 받았는데요. 정부 24나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멈춰선 정보 시스템 647개 중에 430여 개가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른바 이 국정자원의 불은 완전히 꺼진 겁니까? 네, 조금 전 오후 6시쯤 소방당국이 완전히 불이 꺼졌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화재 발생 약 22시간 만에 완진 발표가 난 건데요. 당초 소방당국이 전산실 특성상 데이터 훼손 우려가 있다 보니 대량의 물을 쓰지 못하고 소량의 물로 열폭주를 늦추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불에 탄 배터리는 380여 개인데 지금까지 210여 개를 반출한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고정하는 볼트가 불에 녹으면서 이를 해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폭발 위험 때문에 수조에 담가 식힌 뒤 외부로 반출하는 까다로운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이 완전히 진압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복구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구 시점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안부에서는요, 전산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항온 항습기부터 우선 복구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서버를 재가동해서 복구 조치를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불로 손상을 입은 서버가 바로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별도 교체 작업을 해야 하니까 복구 시점 더 늦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이 정도라면 다음 주 당장 모레부터가 더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산 시스템 장애가 주말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더 큰 혼란 불가피합니다. 당장 국민 안전부터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전산 마비로 119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자체 시스템으로 신고자 위치를 조회한 뒤에 소방청에 알려주고 있고요. 현재 문자나 영상 신고가 안 돼서 전화 신고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도 제대로 안 돼서 주민 불편이 클 것 같아 걱정된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또 우체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당장 월요일에 택배 접수부터 배송까지 명절 물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교무 행정에 사용되는 나이스 시스템 접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한 뒤 대면으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체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대국민 공지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요 부처 내부 행정망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출입 기자들도 부처 공식 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방 등 다른 창구로 자료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최종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국민들의 큰 혼란과 불편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마비됐습니다. 공공기관 IT 시스템이 집결된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이어지면서 정부 행정망이 올스톱 셧다운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번 화재 한 번에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부터 증명서 발급, 인터넷 등기 업무, 우체국 금융 택배 서비스, 버스 항공철도 같은 교통 서비스, 119 신고까지 일상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끌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산실에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물을 뿌릴 수 없는 전산실 특성상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구조에 비좁은 통로와 격벽까지 있다 보니 한때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다량의 물을 주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폭주가를 좀 지연시킨 작전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 주수하면서 10시간여 만에 일단 큰 불은 잡았지만 이후에도 다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소화전을 이용해 끄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정보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운영하던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화재 열기로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항온 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전산실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서버는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발급하는 정부 24시 서비스 페이지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 화재로 우체국 금융거래와 택배 서비스는 먹통이 됐습니다. 체크카드 결제는 오류가 발생했고 송금 계좌 조회도 막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물류 대란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우체국 현금 입출금 기기마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기 화면에는 사용 불가라고 띄워져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길에 현금을 인출하러 왔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혼식 때 예금 인출 때문에 잠시 들렸습니다. 인출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돼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종일 속만 터집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창목 씨는 식자재 대금을 마련 못해 다음 주 장사를 접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럽죠.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 오류인갑다. 돈을 못 빼니까 지인들한테 실시간 돈을 좀 우선 달라 그러고. 커뮤니티 등에는 오늘 돈 보내야 하는데 큰일, 보험금 어쩌지 등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가 큰 문제입니다. 우편고객센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시스템 복구 시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우체국 택배만 이용하는 한 곤드레나물 가공업체 대표는 추석용으로 미리 주문받은 물량을 오늘 단 한 건도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전산이 막혀 배송 수량과
진행 상황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택배 상품이 채소라 걱정이다. 보낸 상품 조회가 안 된다는 걱정이 쏟아집니다. 정부가 우체국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겠다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체국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양주시 찜질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주말 아침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과 직원 28명이 다쳤는데 이 업주 측은 큰일이 아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찜질방 내부에 벽면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원래 불가마 여러 개가 있는 공간인데 그중 하나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과 직원 등 모두 28명이 다쳤습니다. 7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팡 소리가 나면서 거기 새카매지면서 뭐가 이렇게 막 튀어 날아와가지고 저는 여기 맞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울고불고 하고. 60대 직원 1명과 손님 2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게 만약에 같이 터졌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너무 그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폭발은 장난 아니죠. 찜질방 직원이었던 60대 남성이 불가마 안에 있는 장작을 LPG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우려 했는데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측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계약이 소방에서 올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왜 난리질지 모르겠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데 찜질방 측 가스통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